나날이 깊어가는 가을. 사방을 둘러보면 어느 한 곳 모자람 없이 모두가 한 폭의 그림이 되는 풍경. 어느샌가 은행나무는 슬그머니 노란 옷을 입고 있고 도로 곁 야트막한 언덕 아래엔 제잘거리며 올밤을 줍는 아낙네들의 수다 소리가 정겹다. 늦은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 잠을 뿌리치고 바쁘게 달려간 곳은 거제도권 지심도 근처 샛비라는 곳. 오늘은 이곳에서 가을 감성돔을 대상으로 한판 승부를 펼쳐보려는 닥터케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케이 한판 승부 진행자 김재원입니다. 이제 환절기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 자동차의 그 온도계를 보니까 15도 정도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갯바위에 나올 때도 새벽에 출발했는데요. 점퍼를 하나 입고 그렇게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이제 갯바위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또 아침에 이제 해가 뜨고 나니까 갯바위가 좀 포근해지는 느낌입니다. 이러다가 또 한낮이 되면 약 25도 가까이 기온이 또 올라갑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심한 편이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일교차가 심한 이 계절에는 또 건강관리 잘 하셔서 감기나 기타 이런 질병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곳 거제도 지세포에서 배를 타고 약 한 10여 분 정도 달려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죠. 지세포를 바로 오른쪽으로 돌아서 있는 샛비라는 곳인데요. 샛비 중에서도 말뚝자리 포인트에서 오늘 감성돔 낚시 한번 가을 감성돔 낚시를 즐겨볼까 합니다. 이곳은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이곳에 내려서 한판 승부 촬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한겨울이었습니다. 한겨울에 50cm에 육박하는 그런 감성돔 손맛을 몇 번 보았던 그런 곳입니다. 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곳인데요. 그리고 또 이곳은 시즌이 되면 뱅에돔 마리수 낚시가 또 가능한 곳입니다. 사실 이 홈통 안에 들어와 있는 포인트라서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의외로 괜찮은 조항을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다행히도 자리가 비어 있어서 한번 내려봤는데요. 자, 오늘 이곳 말뚝자리 포인트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을 감성돔 낚시 함께 즐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는 한 계절을 앞서간다고 하지만 겨울을 재촉하는 새벽과 여름을 다시 부르는 한낮의 일교차가 갯바위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일단은 크릴 미끼를 먼저 끼워가지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안 봐도 잡어들이 버글버글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크릴이 어느 정도 견디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곳 말뚝자리 포인트 같은 경우는 발 앞쪽은 수심이 한 5, 6m 정도 여밭입니다. 여밭이고 전방 한 30m 정도 이제 원투를 하면 거기서는 수심이 약 한 8m, 10m. 저 좌측으로는 10m 이상 가는 것도 있고요. 요 앞쪽은 한 8m에서 9m 정도. 전방 한 30m 정도. 30m라면 좀 힘껏 던질 때 한 30m 정도가 나올 겁니다. 들물 조류인데요. 지금 오늘 만조 시간이 11시 반 정도 됩니다. 들물 조류인데 조류가 좌우로 흐르는 게 아니라 지금 발 앞쪽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곳은 조류가 좌쪽으로 우쪽으로 이렇게 흘러줄 때, 특히 이제 우측으로 들어갈 때 감성돔이 잘 낚이는 그런 곳인데, 채비가 지금 발 앞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물 조류가 좌우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앞쪽으로 밀려오는 상황이라 채비도 덩달아 발 앞으로 밀려 들어오고 오늘 바다 상황은 그리 썩 좋지는 못한 듯하다. 오늘 대처 미끼를 옥수수 그리고 경단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 앞번 시간에는 제가 그 남해 노도에서 낚시를 했는데요. 경단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물론 뭐 경단을 사용해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미끼가 오래 견디지 못했을 거로 뭐 짐작은 됩니다만 그래도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경단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크릴 그리고 옥수수, 경단 이렇게 세 가지 미끼를 사용해서 이거 말뚝자리 포인트에서 한번 감성돔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겨울 이곳에 내려 50cm급 감성돔을 보았기에 좋은 기억과 함께 기대감으로 설레는 닥터K. 지난 회차 남해 노도에서의 낚시엔 미처 경단을 준비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던 터라 오늘은 대처 미끼로 경단도 함께 준비한 닥터K다. 드디어 닥터K에게 첫 오신이 왔다. 뭐 한 마리 오기는 왔는데 용치 놀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용치 놀래기는 아닌 듯하다 말하는데 황당한 웃음과 함께 올라온 녀석은 뱅에돔이 낚여 올라옵니다. 아주 귀엽고 앙증맞은 뱅에돔. 아마도 뱅에돔과 감성돔이 자리바꿈을 하고 있는 중인 듯하다. 이곳 그제 독구는 아직도 뱅에돔이 곧잘 낚이기도 합니다. 지금 뱅에돔하고 감성돔하고 지금 자리를 잘 바꾸고 있는 중인 모양인데요. 방금 같은 경우는 뭐 잔챙이 뱅에돔입니다. 1호 어신치를 그냥 바닥에서 물고 가져갑니다. 다시 한번 심기일전 캐스팅을 하는 닥터K. 어느 해 겨울 이곳에서 보았던 것처럼 멋진 녀석 한 마리 와주길 간절히 바라보는 닥터K다. 또다시 어신을 받은 닥터K. 자, 이번에는 뭘까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녀석일까? 야, 여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녀석은 쉽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여 속으로 바로 숨어들고 말았다. 자, 지금 밑에 뭐 밧줄이나 뭐가 하나 있는 모양입니다. 살살 달래며 녀석을 떼내보려는 닥터K. 하지만 녀석은 놀랐는지 더욱더 깊이 숨어버렸다. 조금 더 풀어주겠습니다. 느낌상으로는 감성돔 같은데, 자, 풀려 나오기를 바란다. 녀석은 밧줄을 한번 휘감았는지 달아나면 원줄은 풀려나가는데 릴링을 하면 다시 걸려버리고 마는 녀석. 이 녀석을 어찌 풀어낼까 잠깐 생각에 잠기는 닥터K다. 모처럼 멋진 입질을 한 번 받았는데, 지금 줄이 지금 풀려 나갑니다. 풀려 나가는데 잡아당기면 다시 또 걸려가 있고, 아마도 뭐 밧줄을 한번 대상어가 밧줄을 한번 감았든지 무슨 일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풀려 나갔을 때는 장애물에서 빠졌기 때문에 다시 릴링을 하면 올라와야 정상인데,
의외로 작습니다. 근데 뱅에돔인가? 뱅에돔입니다. 조심조심 올려보니 의외로 올라온 녀석은 야. 크지도 않은 뱅에돔. 에이, 깜짝 놀랐네. 뱅에돔이 방금 감성돔처럼 그런 어신을 했습니다. 꼭 감성돔 같은 입질을 보여준 녀석이라 살짝 실망감을 보이는 닥터 K다. 네, 지금 제가 미끼를 크릴도 사용했다가 옥수수도 사용했다가 경단도 사용하는 지금 계속 한 번씩 미끼를 바꾸면서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크릴을 사용했을 때는 잡어들 그리고 잔챙이 뱅에돔 이런 게 낚였고요. 옥수수하고 경단에는 아직 뭐 특별한 반응은 없습니다. 근데 옥수수도 이제 채비를 흘리다 보면 마치 바닥에 걸린 것처럼 깜빡깜빡깜빡 하는데 아마 용치 놀래기가 옥수수를 좀 따먹지 않나 그렇게 또 판단을 해 봅니다. 어차피 지금 잔챙이 뱅에돔 자체도 저 정도 사이즈면 뭐 잡어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잔챙이 뱅에돔, 용치 놀래기 이런 어종들이 지금 밑밥을 뿌리는 쪽에 왁왁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이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감성돔이 몇 마리 들어오면 미끼가 살아온다든지 어떤 또 다른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미끼를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지금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크릴 미끼가 한번 채비를 던졌다가 살아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제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겠죠. 수심을 좀 깊게 주다 보니까 발 앞쪽에는 수심이 5, 6m인데요. 채비가 지금 밀려 들어옵니다.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입질이 아닌데도 어신지가 물속으로 잠겨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미끼를 바꿔가며 채비 운용을 해보지만 아직은 유의미한 효과는 없는 듯하고. 네, 잔뜩 찌푸렸던 날씨에 비가 또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잠깐 이제 휴식을 좀 취하고 낚시를 할까 싶은데요. 아직까지는 감성돔이 얼굴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근데 아직 오늘 하루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포기하지 않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가을 감성도 보통 하루에 많게는 10마리 이상, 적게는 4, 5마리 정도 낚아내는 게 기본인데 오늘은 물색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썩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한 2-3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 이렇다 할 만한 감성돔 소식은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채비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낚싯대는 1호 낚싯대 5.3m 1호 낚싯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원줄은 2.5호 원줄입니다. 2.5호 원줄에 어신지는 1호 어신지 그리고 수중지 마이너스 1호 그리고 목줄은 1.5호 목줄을 사용하고 있고요. 바늘은 감성돔 바늘 2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목줄에 G3 봉돌 2개를 분납을 해서 지금 수심을 한 8m 정도 주고요. 그러니까 면서 매듭부터 바늘 끝까지가 8m입니다. 8m 수심을 주고 좀 가급적 먼 거리를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채비를 사용하다가 조류의 흐름이 좀 약해진다 싶으면 또 전유동 채비로도 한번 공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뜩 흐렸던 하늘은 비를 뿌리고 바다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네, 낚시를 하다 말고 잠깐 낚싯대를 세워놓고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부터 하늘은 좀 흐리긴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비가 온다는 예보는 없었습니다. 근데 뭐 참 날씨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가을비가 제법 내립니다. 지금. 비가 내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은 오늘 물색 자체도 영 무슨 색이라 해야 될까요? 그냥 꼭 죽은 물 같은 색 있지 않습니까? 감성돔 낚시에 아주 안 좋은 물색, 그런 물색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좀 더 탁해지는 것 같고, 물이 탁해도 뻘물처럼 감성돔이 무는 그 탁한 물이 있고, 지금 이런 물은 마치 그 적조 비슷한 그런 그 어두운 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물색입니다. 이런 물색에는 역시나 그 대상어 낚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요 근래 계속 감성돔 그 낚시를 오면 하루 만에 그 촬영 분량이 나오고 해서 참 좋았습니다. 요 며칠 계속 그랬는데, 오늘도 뭐 오늘 하루 낚시를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기대하고는 영 다르게 지금 조건이 좀 좋지 못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만조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렇다 할 만한 아직 조항은 없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썰물에 또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될 텐데요. 이곳 지심도 샛비 인근은 썰물보다는 덜물이 아무래도 좀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 덜물 상황인데도 조류도 제법 흘러가줬는데도 감성돔은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좀 많이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모르니까 일단 썰물 때를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하늘은 흐렸지만 비 소식은 없었는데 비는 계속 오지만 아이고 이렇게 또 너무 쉬다가는 바로 철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2시가 다 돼 가는데 원하지 않는 가을비가 내리고 물색 자체도 감성돔에 어울리지 않는 어두운 물색이라 대성어가 와주기나 할지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닥터캐. 비가 와도 일단 낚시를 해야 되겠죠. 네, 이제 만조가 끝나고 이제 물돌입니다. 그래서 채비를 전유동 채비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조류의 흐름이 조금 약해질 것 같아서 전유동 채비로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만조가 끝나고 물돌이 타임이라 전유동으로 채비를 바꾼 닥터캐. 과연 그는 원하는 녀석을 볼 수 있습니까? 닥터캐에게 어신이 왔다. 경쾌한 손놀림으로 릴링을 하는 닥터캐. 제법 차는데 감성돔은 아닌 것 같고. 제법 손맛은 좋은 녀석인데 감성돔은 아닌 듯하다. 아이고. 올라온 녀석은 역시나 또 뱅에돔. 감성돔은 안 나오고 뱅에돔이 나옵니다. 야, 그래도 긴 꼬리 뱅에돔입니다. 긴 꼬리라 그나마 손맛이 괜찮았던 모양이다. 물이 뚫려 있어가지고 럭을 한번 치면 빠져나갑니다. 지금 발 아래 뱅에돔들이 와글거리는 듯하다. 지심도 샛비 인근은 들물 상황이 유리한 곳이지만 들물에 아무런 소식이 없다. 빗속에 낚시를 강행군하는 닥터캐. 프로이기에 가능한 일인 듯하다. 지금 이제 물돌이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중에 가능성이 높은 시간 중에 하나죠. 원래 이 자리는 덜물에 좀 유리하고요. 그리고 물돌이 타임, 그리고 썰물에도 뭐 낚이기는 낚이는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덜물이 좀 낫더라고요. 근데 뭐 덜물에
전혀 감성돔이 모습을 보이질 않고 오히려 뱅에돔이 나옵니다. 뱅에돔이. 물론 뭐 뱅에돔하고 감성돔하고 지금 이제 자리를 바꾸는 타이밍이긴 한데요. 일단 뭐 뱅에돔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감성돔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지금 물돌이 타임에 바닥을 잘 공략해가지고 감성돔 얼굴 한번 보고 또 나머지 이제 썰물 시간 또 공략을 해보고 그렇게 이제 철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중에 감성돔은 무조건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나오겠죠 뭐. 한 마리라도 물어봐라. 한 마리라도. 날물이 진행되고 있는데 날물이 진행되는데도 감성돔이 소식이 없고 물돌이 타임에도 소식이 없고 찌는 들어가는데 보니까 또 잡고 또다시 닥터 K에게 오신이 왔다. 커리를 끼우면 뱅에돔만 물고 역시나 뱅에돔을 예감하는 닥터 K. 뱅에돔도 뭐 사이즈만 크면 해볼만 한데 전부 잔챙입니다. 사이즈만 괜찮다면 뱅에돔도 해볼 만한데 가슴 한켠에 진한 아쉬움이 남는 닥터 K다. 옥수수는 용치 놀래기가 따먹어버리고 정령 감성돔은 없단 말입니다. 올라오는 족족 잔챙이 뱅에돔에 마음이 얼어붙는 닥터 K다. 또다시 어신을 받은 닥터 K. 제발 감성돔이길 간절히 바라보는데 야, 요거는 뭐다? 요거 감성돔 같은데. 이야. 감성돔이 있기는 있구나. 사이즈가 자라서 그렇지. 어쩐지 이번 손맛은 여느 손맛과 다른 듯하여 한껏 고무되는 닥터 K. 아이고. 10년 만에 만나는 감성돔. 감성돔이 있긴 있다면서 기뻐하는 목소리가 왠지 헛헛하게 들립니다. 올라온 녀석은 그토록 기대하던 감성돔. 감성돔이 있기는 있는데 사이즈가 사실은 이거 그냥 강제 집행해도 될 만한 사이즈인데 와, 워낙 오랜만에 그 들어온 어신이라서 떨채를 한번 대봤습니다. 이야, 감성돔입니다. 정말 3대 9년 만에 얼굴 보는 감성돔 참 반갑습니다. 그다지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한박 웃음으로 희열을 맛보는 닥터 K다. 얼마나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녀석인가. 지금 발 앞에 녀석들이 들어와 있긴 한 모양이다. 전유동이 적중했을까. 또다시 심기일전 야심차게 캐스팅을 준비하는 닥터 K. 네, 방금 그 감성돔을 낚은 채비입니다. G2 전유동 채비에다가 G2 G3 봉돌 2개를 목줄에 물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6m, 7m 정도 거기서 어신을 받아낸 것 같습니다. 목줄은 1.5호 목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어신받은 닥터 K. 감성돔 낚시하러 왔는데 잔생이 뱅에돔들만 계속 뭅니다. 옥수수로 바꿔야 돼.
감성돔을 보러 왔거니 계속해서 올라오는 녀석은 뱅에돔. 말없이 방생하는 닥터 K.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이 잠기는 닥터 K다. 닥터 K에게 또 어신이 왔다. 또 뱅에돔. 이번에도 뱅에돔일까? 가슴이 답답해진 닥터 K. 뱅에돔 사이즈가 너무 작고 25만 대도 한번 뱅에돔은 공략해 볼 만한데. 닥터 K에게 또 어신이 왔다. 오! 바라다 보이는 잿빛 하늘이 쉽게 비를 거둘 것 같지는 않고 릴링에 집중하는 닥터 K. 낚싯대는 아슬아슬 깊은 포물선을 그리고 제법 괜찮은 사이즈인지 뜰채를 찾는 닥터 K다. 에헤. 뜰채로 안착한 녀석은 뱅에돔. 그나마 오늘 낚은 녀석 중 힘이 가장 좋았던 녀석. 뜰채 되는 뱅에돔도 한 마리 나왔습니다. 네, 뱅에돔이 한 마리 낮게 올라왔습니다. 제법 힘을 썼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낚시를 할 때는 그렇게 대단한 뱅에돔은 아닙니다만 오늘은 왠지 전반적인 조항이 좋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 상당히 힘을 쓰는 느낌도 받았고요. 제가 그 크릴 미끼를 쓰다가 옥수수 미끼 쓰다가 경담 미끼 쓰다가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으로 낚시를 하는데요. 크릴 미끼를 사용을 했는데 원줄을 한번 쫙 가져갔습니다. 사실 은근히 감성돔이기를 바랬는데요. 힘쓰는 모습도 그렇고 기존 낮게 올라왔던 잔챙이 뱅에돔하고는 뭔가 달라가지고 혹시 감성돔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뱅에돔이 낮게 올라옵니다. 그래도 뭐 당찬 손맛은 좋았습니다. 얼마나 감성돔이길 바랬던가. 손맛마저 감성돔을 빼닮아 순간 가슴이 뛰었던 닥터 K. 또다시 어신을 받은 닥터 K. 조심스레 릴링을 하며 녀석을 제압해본다. 오늘 뭐 종류별로 다 나오네. 종류별로 다 나옵니다. 기대감을 잔뜩 안겨준 채 모습을 드러낸 녀석은 30cm급 돌돔. 그 정도 종류별로 다양하게 보는 오늘 낚시다. 자, 이거는 돌돔 새끼입니다. 그래서 뭐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자, 돌돔 한 마리 했습니다. 뭐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한 30cm 정도 채 될까 말까 한 그런 돌돔인데요. 그래도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한번 어신을 받으니까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야, 감성돔인가 뱅에돔인가 이라고 했는데 또 낮게 올라오는 건 돌돔입니다. 오늘 종류별로 다 낚아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빙 두른 해안선은
태고적 신비를 그대로 품은 듯 고요하다. 야, 감성돔 한 35, 40 되는 거 한 두 마리만 나와도 만족하겠는데 사이즈가 감성돔 사이즈가 생각보다 너무 작습니다. 그래도 가을 감성돔이면 35 정도는 돼야 감성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욕심을 비우고 35cm급 감성돔 2마리만 소원해보는 닥터K. 자 박았나? 또다시 닥터K에게 어신이 왔으나 녀석은 그대로 여 속으로 꼭꼭 숨어버리고 박아버렸네. 뭐지? 그나마 조심스레 달래서 빼내보려 하지만 야속하게도 목줄이 그냥 터져버리고 말았다. 방금 미끌림이 생겨가지고 목줄이 터져버렸습니다. 1.5 목줄 다시 목줄 1.5로 다시 체결을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샛비 말뚝자리는 좋아하는 코스모스도 고추 잠자리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조용히 여름이 비껴가고 가을이 다가앉았다. 네, 제가 요즘 계속 그 가을철 감성돔 낚시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는데요. 가을철 감성돔이라는 게 뭐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가을철에 내만권, 준 내만권 이런 데서 보면 30cm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성돔들이 많이 낚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뭐 10여 수 이상, 어떤 곳은 잘 낚이는 곳은 뭐 20여 수. 그래서 이제 가을 감성돔 같은 경우는 일단 마리수 낚시가 가능한 거죠. 마리수 낚시가 가능하고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30에서 35, 사이즈 좋으면 40 조금 넘는 그런 사이즈들을 가을 감성돔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내만권, 준 내만권 이런 곳 위주로 감성돔 낚시를 많이 하시는 경우 그런 감성돔들을 이제 가을 감성돔이라 그러죠. 물론 지금 시기에 조금 저 바깥쪽 바다에 뭐 초도나 장도나 뭐 이런 쪽 그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40, 50cm 감성돔들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 감성돔들을 보고 뭐 가을 감성돔이라 하기에는 덩치가 좀 너무 크고요. 그러니까 가을 감성돔이라는 그 어떤 그 뉘앙스 속에는 마리수 감성돔, 마리수가 좀 잘 낚이는 그러니까 밑밥에 쉽게 반응을 하고 또 밑밥을 뿌리며 감성돔들이 바닥층에서 좀 1, 2m 정도 부상을 해서 그렇게 원줄을 쫙쫙 가져가는 뭐 어떤 뱅에돔 낚시의 연장선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그리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철수할 때는 보면 뭐 푸짐한 그 조과를 볼 수 있는 좀 풍성한 가을다운 그런 감성돔을 이제 뭐 가을 감성돔이라고 그러죠. 그 이유 자체가 그런 사이즈들 30, 35 이런 사이즈들은 좀 군집성을 많이 띱니다. 이제 그 성어들 45, 50, 뭐 55 이런 사이즈들은 거의 뭐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 세 마리 이런 식으로 그 독립된 개체 생활을 많이 하고요.
30, 35 이런 사이즈들은 좀 때로 몰려다니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또 우리 낚시 관변 단체들에서 사실 몇 년 전부터 취업 방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감성돔도 그렇고 돌돔도 그렇고 취업 방류를 하는데 그 감성돔들이 뭐 한 3, 4년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또 우리 낚시인들에게 잔잔한 아기자기한 손맛을 주는 그런 가을 감성돔으로 이제 변신을 해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취업 방류가 이루어질 만한 그런 장소들 주위로는 딱 요맘때만 되면 좀 마리수 감성돔 25부터 35 이런 사이즈들 마리수로 많이 낚이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감성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부담 없이 나와서 낚시를 즐기시고 밑밥도 많이 안 뿌려도 상관없습니다. 내만이다 보니까 그리고 채비 자체도 뭐 아주 긴장된 채비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원줄 뭐 2호나 2.5호 정도 목줄은 1.5 1.2를 사용해도 뭐 상관은 없더라고요. 1.2에서 1.5 정도 전유동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유동 낚시를 그렇지 않으면 반조동 낚시 뭐 1호나 1.5 정도로 각 내만권에서 밑밥 좀 치고 뭐 기다리고 있으면 어김없이 낚여 올라오는 게 가을 감성돔이죠. 그리고 또 낚시하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좀 더운 편이었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바다는 뭐 육지와는 다르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더위에 그렇게 또 힘들지 않는 그런 이제 선선한 그 가을 날씨 속에서 또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매력이 또 있죠. 가을 감성돔은. 찌가 방금 들어갔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낚시개가, 낚시 유통하시는 분들, 뭐 낚시 가게라든지, 뭐 밑밥이라든지 이런 사업 하시는 분들이, 요즘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낚시인들이 요즘 낚시를 많이 안 움직이신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분들은 이제 사업이니까 눈에 띄게 매출이 준다고,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이 낚시계 전반에 조금 안테나를 좀 많이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낚시인들도 조금 더, 뭐 한 번 갈 거, 한 번 더 가시고, 그리고 또 뭐 감성돔, 뭐 뱅에돔 낚아가지고 집에서 또 맛있게 드시고, 시간 나시면 이렇게 여가 활동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또 낚시계도 조금 숨통이 트일 거고, 그러면 뭐, 다 같이 조금, 더불어서 다들 조금 편안하게 낚시는 해서 좋고, 또 뭐 유통하시는 분들은 또 숨통이 트여서 좋고, 저희들은 낚시 방송을 만들면서도 또 그런 걱정까지 좀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창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뭐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사실 뭐 가을철에 낚시하기 좋습니다. 선선한 바람 불어오고, 오늘 같은 경우는 고기가 좀 안 낚여서 좀 답답해서 그렇지, 뭐 저번 주, 저저번 주 뭐 이렇게 낚시 가보면 마리수 감성도 아주 쉽게 낚여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 연습하기에 지금이 딱 좋은 계절입니다. 웬만한
고급 테크닉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감성돔 손맛을 볼 수 있는 계절이 지금입니다. 가을철 감성돔이라는 장르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30에서 35cm급 사이즈로 밑밥에 쉽게 반응하여 마리수 낚시가 가능하고 내만권과 준내만권에서 주로 하는 낚시를 일컬어 붙여진 진 표현이다. 어떻게 보면 뱅에돔 낚시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가벼운 낚시지만 조과는 풍성하게 볼 수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며 가을 감성돔의 정의를 확실히 짚어주는 닥터 K다. 오늘은 여밭이다 보니까 조금 목줄이 손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여밭으로 형성된 곳이다 보니 목줄 손실이 많다며 채비 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해주는 닥터 K다. 가을철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포인트들은 대부분 뭐 한 1.5호 목줄이면 충분할 겁니다. 여가 좀 많다든지 본인이 잘 모르는 자리들, 그런 자리들은 뭐 한 1.75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보통 사이즈들이 35 전후하는 이런 사이즈들은 1.5호 목줄만 사용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낚싯대는 뭐 0.85, 1호 정도의 낚싯대를 사용하시고, 원줄은 2호, 2.25, 2.5호 요 정도의 원줄을 사용하시면 뭐 전유동 낚시든 반유동 낚시든 낚시를 하시는데 크게 뭐 지장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가을철에는 일반적인 포인트라면 1.5호 목줄이 적당하고 여가 많다든지 본인이 잘 모르는 자리라면 1.75 목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자신의 경험치를 공유하는 닥터 K다. 아유, 이제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원줄 한번 쫙 빨려 나가는 거 기대를 하고, 참 밑밥도 열심히 치고 해봤는데 역부족입니다. 오늘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감성돔이 오늘 갯바위로 많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쯤 되면, 내일은 또 날씨가 좋다고 일기예보상에 아주 그 바람도 없고 날씨가 햇빛이 쨍쨍하는 그런 날씨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좀 전에 보니까. 내일은 좀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야속한 시간은 쉼없이 흐르고 아쉽지만 여기서 이만 접기로 결정하는 닥터 K. 네, 이것으로 오늘 낚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세포 샛비 말뚝자리 포인트에서 가을 감성돔 낚시 한번 도전을 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뭐 썩 조과는 좋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곳은 뱅에돔, 감성돔 지금 자리를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한물때쯤 지나면, 한 15일쯤 지나면 본격적으로 감성돔 마리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그때도 뭐 뱅에돔도 같이 좀 나오겠죠. 하지만 이제 뱅에돔은 주춤할 거고 감성돔이 활발하게 그 먹이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오늘 사실은 좀 많은 마리수를 예상을 하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저저번 주 두 번 연속 감성돔, 가을 감성돔 낚시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도전을 해봤었는데 제법 마리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 같으면 이거 그제건도 충분히 마리수 감성돔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좀 마음을 놓고 도전을 했습니다만은 낚시라는 건 정말 예상할 수가 없고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사람 인생이고 또 낚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곳에 제가 사실 엊그제까지만 해도 현지요 선장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었고요. 충분히 마리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이제 예상을 하고 기왕이면 낚시 방송을 만들면서 감성돔을 좀 가을 감성돔 마리수를 낚아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낱마리로 정말 감성돔 한 마리, 돌돔 한 마리, 뱅에돔 한 마리, 잔챙이들 여러 마리 이런 식으로 썩 좋지 못한 그런 그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아쉽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고 가을 감성돔 마리수 낚시가 가능한 곳 제가 또 주위에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철수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피싱 TV